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4일 금요일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합지수는 2.26%, 코스닥은 5.03% 큰 폭으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 차트를 살펴보면 5일 이평선까지 상승을 하고 마감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5일 이평선에서 마감이 됐죠. 삼성전자는 1.74%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5일 이평선 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는 60일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술적 반등일지 추세 상승으로 전환을 하는 상승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만약 60일선이 이탈이 되면 120일선까지도 열어놓고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의 오늘 수급을 살펴보면 기관에서만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과 외국인들은 매도로 대응을 했죠. 특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16일 연속으로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업종별 투자자 순 매수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에서만 매수로 대응을 해줬죠. 의약품 섹터에서 가장 많은 양 매수가 들어왔고 양 매도가 나온 섹터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반면 전기전자와 제조업 쪽에서 여전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IT 종합을 비롯한 거의 모든 섹터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포지션은 전일날부터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는 시장을 보는 3대 지표가 있습니다. 키움증권 기준으로 메뉴바에서 0200을 클릭을 하시면 이러한 형태의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는 화면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상승 종목이 875개, 하락 종목이 44개였고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1382개, 하락 종목이 74개였죠. 그리고 차익과 비차익에서도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S&P 500 선물과 나스닥 선물 지수를 장중 계속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전일 미국장이 크게 하락을 했더라도 오전 한국 시장이 열리는 시간대에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와 S&P 500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으면 국내 증시는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고 있으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거나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물량은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물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현황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환율은 하락을 하고 있고 S&P 500 선물 지수와 나스닥 선물 지수가 만약 상승을 하고 있다면 그날은 국내 증시가 거의 90% 이상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만이라도 반드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일 야간장에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총력 대응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연준에서는 34개에 달하는 미국 대형 은행들은 경기 침체가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EU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가입 후보국 지위 부여에 합의를 했다라는 발표가 나왔고, 한국 증시는 MSCI 선전지수 편입에 불발이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인구 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고 7월부터 대책을 발표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7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가 증가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분에서 인텔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를 했죠. 올해 1분기 반도체 사업에서 약 26조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 인텔은 23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10.8%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시장 쪽에서는 세계 10대 파운드리 시장 중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을 했죠.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기존 18.3%에서 16.3%로 2%가 줄었습니다. TSMC와의 격차는 훨씬 더 벌어졌는 수치죠. 프리미엄 시장 점유율 쪽에서도 애플은 62%를 차지를 했고 삼성은 16%에 그쳤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메타랩스는 타 법인 증권 취득용으로 300억 원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나오는 특징 종목은 주말 동안 어떠한 테마가 형성이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월요일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최대한 조심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도 0.89%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야간에는 현재 시각이 8시를 지나고 있는데 미국 선물지수와 독일을 포함한 유럽 주요 국가들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3.117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296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전일날 특징 종목이 있었습니다. GSE 10분봉으로 돌려보면 이 구간이 됩니다. 시가가 15%, 고가가 19%대에 수익 실현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23 기법으로만 진입하라고 말씀드렸는 현대일렉트릭은 그리고 장중 4%대까지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6월 27일 월요일 특징 종목은 앞에서 설명드린 메타랩스입니다. 그리고 6월 27일 월요일 혹은 다음주 상승 가능해 보이는 관심 종목으로는 코스모신 소재와 한일시멘트 두 종목입니다. 그중 한일시멘트는 단기간 40% 가까이 하락한 낙폭 과대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모신 소재는 2차전지용 양극활 물질을 전문적으로 생산,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재무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를 기준으로 올해 사상 최대 실적과 2분기에는 분기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전망치를 보더라도 2024년도까지 매년 50%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이죠. 그리고 한일시멘트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2019년도를 기준으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 2분기에는 분기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컨센서스 전망치를 보더라도 2024년도까지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이죠. 무엇보다도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감안을 했을 때 2021년도 최고가가 24,800원이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현재의 주가는 너무나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오늘 모처럼 기분 좋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내 증시와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모두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